15년 동안 매일 연락하던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비밀도 나눌 수 있었고 힘들 때면 가장 먼저 전화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 한마디에 그 관계가 끝났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쌓아 올린 신뢰가 단 3초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당신이 직접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은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붕괴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몰락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소중한 관계가 무너지기 전에 미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패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를 감정계좌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은행 계좌에 돈을 넣고 빼듯이 인간관계에도 신뢰와 호감이라는 잔고가 쌓이고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입금이고 무심한 행동 하나는 출금입니다. 관계가 건강할 때는 이 감정 계좌의 잔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 정도는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출금이 입금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경험 한 번이 긍정적인 경험 5번과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의 뇌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강하게 더 오래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한 번이 관계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100번의 친절은 흐릿해지지만 한 번의 배신은 선명하게 남는 것이 인간 뇌의 특성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첫 번째 패턴은 기대치의 불일치입니다. 관계 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작은 친절에도 크게 감동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연락만 해줘도 고마웠는데 나중에는 왜 더 자주 연락하지 않느냐고 서운해합니다. 이 기대치의 상승은 양쪽 모두에게서 일어나지만 문제는 서로의 기대치가 같은 속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다른 한쪽은 왜 이것밖에 안 해주느냐고 느끼는 순간 감정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이 균열은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사소한 계기로 한꺼번에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한순간에 관계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기간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패턴은 확증 편향에 의한 오해의 증폭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확증 편향이 작동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는 의심이 한번 생기면 그 이후로는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 나를 무시하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상대방이 바빠서 답장이 늦은 것도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과 먼저 대화하는 것도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악의가 없었는데 피해자의 뇌에서는 모든 것이 악의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이 오해가 쌓이면 상대방은 이유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절교를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패턴은 비교의 함정입니다.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관계를 다른 사람의 관계와 비교합니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발달한 지금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실시간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친구가 올린 생일 파티 사진을 보면서 나는 왜 저런 축하를 받지 못하지라고 느끼고 동료의 결혼식 축하 영상을 보면서 나한테는 왜 저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지라고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관계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실제로는 충분히 좋은 관계인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부족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패턴은 감정 표현의 실패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한 것으로 여기는 문화가 뿌리 깊게 존재합니다. 서운한 감정을 말하지 않고 참다가 한계점을 넘으면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거리두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대신 관계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관계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에서든 갈등은 반드시 발생하고 그때마다 관계를 끊으면 결국 아무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능력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5번째 패턴은 관계의 비대칭입니다. 한쪽이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다른 한쪽이 털 쏟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많이 쏟는 쪽에서 탈진이 옵니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항상 내가 먼저 양보하고, 항상 내가 먼저 사과한다는 느낌이 반복되면
뇌는 이 관계에서 나는 덜 중요한 존재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면 관계를 유지할 동기 자체가 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계의 호혜성이 무너진 상태가 6절 이상 지속되면 관계 회복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계에 이상 신호가 감지될 때 빨리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한 사업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고 아이들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돈 문제가 생겼고 결국 한쪽이 비밀리에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년의 신뢰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자금 유용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그것을 숨기고 거짓말한 것이 더 큰 상처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잘못 자체보다 그것을 숨기는 행위가 관계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 피해자의 뇌에서는 과거의 모든 기억이 재평가됩니다. 그동안의 친절도 계산된 것이었나, 그 웃음도 거짓이었나 하는 의심이 전체 관계를 오염시킵니다. 이것을 소급 효과라고 부르는데 현재의 배신이 과거의 좋은 기억까지 파괴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좋았던 추억마저 떠올리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감정 계좌에 꾸준히 입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입금입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내 이야기 잘 들었어라는 말이 감정 계좌의 잔고를 채워줍니다. 두 번째로 서운한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좀 서운했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참다가 폭발하는 것보다 관계에 훨씬 이롭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행동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쪽으로 먼저 해석하는 습관이 확증 편향에 덫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답장이 늦은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바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관계의 호혜성을 점검하되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 내가 더 많이 베풀었다고 해서 바로 서운해하는 대신 1년이라는 기간으로 보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면서 동시에 가장 깨지기 쉬운 자산입니다. 이 자산의 가치를 지키려면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패턴 중 하나라도 지금 내 관계에서 감지된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대부분의 관계는 무너진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기 전에 그 소중함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 눈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